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인사해 주시고 오늘 또 연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금에 관련돼서 유일하게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방송. 아이고, 이러네. 방송이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기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연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시간에 모든 거 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노인 천국이 되어가는 이 나라에서 연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에 대한 준비 잘 하시라고 이런 방송 만드는 거니까 꼭 다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연금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가 하는 방송은 뭐 라이브로도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 연금 박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부자들 책 있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연금 부자들. 이 책 연금 부자들 시중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강의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KBS 아침만당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널에서 또 연금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만큼 이제 뭐 저 혼자 다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반대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고령사회에서 부동산 주식 뭐 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금이다라는 걸 하나하나씩 깨달아야겠죠. 제가 이렇게 방송 올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연금 이렇게 홍보하냐, 연금 파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연금 홍보하고 연금 파는 거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죠? 연금이 중요한데 연금을 자꾸 모르니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제 가서 내가 진짜 20년 전에 연금 박사님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라고 연금 광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연금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거기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 제가 첫 번째가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바로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연금은 사회제도로서 발달해야 정상이고 사회제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연금을 기본이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이걸 내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가 뭐 가입해라 말아라 뭐 사고 팔고 이런 걸 자꾸 해석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연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제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있어야 할 것을 실제로 사회가 제대로 준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 스스로 지금 이런 방송 보아가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이런 방송을 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 없이도 잘 노후가 준비돼 가지고 행복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공부해야 되고 누가 물어봐야 되고 또 답해줘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 한다는 거. 제가 연금 상담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연금 상담을 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다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예,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언제든지 궁금해 하시는 거 저희 센터에 물어보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답변해 드리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제 5분 정도 또 썰을 풀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 있으시면 댓글창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고 있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더 이외에 궁금한 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들은 1800-3624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큰손님 반갑습니다. 정재균님 반갑습니다. 진정현님 반갑습니다. 안진마님도 반갑습니다.
권양숙님, 감사합니다. 권양숙님은, 저기, 문재인 대통령 저기 부인이셨는데, 네. 맞나요? 네. 나는 동그라미님 반갑습니다. 살모님 반갑습니다. 나는 동그라미님, 사격선수 진종호 씨 들어온가요? 네, 진종호님. 네, 사격선수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반갑습니다. 월요일 9시 항상 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실님 반갑습니다. 제일리님 반갑습니다. 라이브 오랜만이시네요. 네. 나는 동그라미님, 연금보험이 평생 준다니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보험도 마찬가지 종신연금 지급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평생 받으셔야 되는 종신연금 기능이고, 개인연금보험은 확정기간이라든가, 종신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허니베어님 반갑습니다. 토밤님 반갑습니다. 나무님, 저도 개인연금 평생 받는 게 있으니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죠? 네. 젊을 때는 연금이 뭐가 중요하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그나마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것이 제일 효자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자식?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엄마한테 용돈 준다 그랬다가, 줬다 안 줬다가, 또 나중에 주면서 좀 아까워하거나, 또 앞에 또 이제 배우자가 생기면 사실상 또 배우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뭐 주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엄마는 왜 안 주니 그러고 자식은 또 주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또 싸움 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효자가 아니에요. 노후의 효자는 또박또박 나오는 연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이은희님 반갑습니다. 오펠치님 반갑습니다. 1962년 1월생 60대 초반 여성이신데요. 요즘 판매되는 5, 6, 7% 최저보증 연금 상품 중 제 나이에 유리한 상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괄호를 참 잘 치시네요. 그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법률 조항처럼 가로치시는 분 드문데요. 그죠? 5% 연금만 일시납과 적립형이 가능하고 6%, 7%는 적립형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5%는 일시납과 적립식이 다 가능하고요. 6%, 7% 연금은 전부 다 월 적립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신다면 꾸준하게 납입하셔가지고 한 5년, 뭐 10년 정도 납입하시고 좀 연금 개시를 늦춰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목돈밖에 없다 그러면은 목돈을 일시납으로 가입하셔서 일정 기간 거치한 후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 연금도 있고요. 4.5% 특히 여성분이시라면 제가 보기에는 5% 연금보다 4.5% 연봉리 연금도 있죠. 예. 그것이 조금 한 5년 이상만 거치할 수 있으면 더 유리한 구조가 나옵니다. 상품은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박영주님 반갑습니다. 뚱띠님 반갑습니다. 진정우님 아니십니다. 그죠? 동명이인이시고요. 네. 네. 양혜영님도 반갑습니다. 이명숙님도 반갑습니다. 잔다르크님 오셨네요. 네. 노경희님 반갑습니다. 김지정님 오래간만입니다. 나는 동그라미님, 연금보험 최소 금액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월 적립식은 10만원, 20만원부터 가능하고요. 일시불은 10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돈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가입하셔서, 그거를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시면 나중에, 연금이 커지겠죠. 물론 이제 10만원, 20만원 가입하시는 거는 사실 나중에 그렇게 연금액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연금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이라는 게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 달에 10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10년 납을 해봐야 1년에 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불려봐야 2천, 3천. 뭐 2천, 3천이 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연금 받는 금액으로는 월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10만 원씩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 그냥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펠씨님 폭풍 질문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10년은 기다려야 할 텐데 70대에 연금이 계시다고 90이 넘게 생존해 있어야 하지만 원리금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입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연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연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억 일시납 이후 10년 이전에 연금 개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일시납 연금 가입하신 후에 10년 이전에 연금 개시하든 10년 이후에 개시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상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연금 개시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면 기본적으로는 다 비과세고요. 근데 이제 10년 이전에 1억 일시납한 이후에 10년 이내에 받을 때 그것이 확정 기간으로 받는다면 걔는 과세 연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참고하실 뿐이지 실제 연금 개시는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펠씨님이 또 하나 물어보신 게 이런 건데요. 그죠? 자, 이렇게 늦게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 90 넘게 생존해 있어야 원금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연금이라는 게 이제 20대, 30대 젊을 때 가입하시면 연금을 한 60세만 개시해도 금세 원금 다 받게 되고, 그다음부터 수익을 받게 되고, 왜냐면 일찍 가입했기 때문에 오래 불려서 원금 대신 원금보다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연금 받으면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이렇게 오래 살면 더 유리한 혜택이 있는데, 좀 이제 막 50, 60 넘으셔가지고 이제 와서 연금 가입하려고 보니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도 늦어지고 이걸 이렇게 받아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원금도 못 받고 갈 거면 내가 이 연금을 왜 가입하느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하십니다, 사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나, 우리가 연금을 가입할 때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찍 죽을 걸 가정해서 연금을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금은 오래 살 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일찍 죽을 게 걱정이면 뭐 다른 사망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 90세, 100세를 살 때 과연 내 노후에 어떻게 노후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연금이라는 상품이 계산기 뚫기고 가입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내가 이게 원금을 받느냐, 원금 이상 받느냐, 원금 이하를 받느냐를 떠나서 내가 낸 돈을 가지고 거기서 따박따박 매달 꾸준하게 정해진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가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인정된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도 보고, 비과세 여부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계산기부터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내면 얼마 받지?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택연금 가입하시면서, 주택연금을 70세에 가입하면 1억당, 집값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집값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집이 5억이에요. 시세가 5억이면 70세 가입하게 되면 월 150만 원 받습니다. 1억당 30만 원이니까 집값이 5억이니까 150만 원 받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5억짜리 집인데 한 달에 150만 원 받아. 그죠? 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야, 내가 이 집을 담보로 150만 원이 생기네. 내가 정말 이걸로 열심히 잘 살다 가야 되겠다. 즐겁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계산기 안 두들겨요. 그냥 가입하시는 거예요. 150만 원 생기네. 자, 그런데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야, 한 달에 150이면 1년이면 1800이고 10년 받아야 1억 8천이야. 내 집값이 5억이잖아, 5억. 그러면 1억 8천, 20년 받아봐야 3억 6천이고 30년 받아봐야 5억 좀 넘네. 야, 그럼 내가 70세에 지금 가입하는데 100년 살아봐야 겨우 집값도 받는 건데 이게 도대체 좋은 상품이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겠죠? 이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연금은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갖다 바쳤으니 최소한 그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가 못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해 가는 거거든요. 그죠? 내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찍 돌아가셔서 못 받은 금액은 자녀가 가져가요. 상속이 내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이 적절한지만 보고 내가 한 달에 50을 받든 100을 받든 200을 받든 이 금액이 적절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쓰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연금을 접근해야지. 야, 이게 낸 돈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언제 원금 받고 이런 게 계산기 뚫기 시작하면 사실상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이유가 다 계산기 두들기다가 준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도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산기만 두들기다가 나중에 그렇게 계산기 두들기시는 분들이 결국 그 돈 날려먹어. 그 돈 까먹어. 여기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막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 빌려줬다가 또 날리고, 투자했다가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금은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가입하시면서 너무 수익률은 연금 박사가 다 따져드릴 테니까 연금 박사가 추천하는 상품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금액에 내면 이만큼 받아?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배재크님 반갑습니다. 반도님,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택연금을 수억을 받아도 기초연금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택연금은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연금을 소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는 상관없는데 주택 자체가 기초연금에 반영되잖아요. 내가 한 달에 주택연금 200만 원 받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5억짜리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5억짜리 집 때문에 기초연금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히려 주택연금을 많이 받아서 집을 다 깎아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기초연금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더 완화돼야 되는 그런 게 더 맞는 거죠, 사실.
자, 고태현님. 네. 신생아인데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 일시불 1,000만 원 가입 가능한 건가요? 하셨는데, 신생아인데 60년 후에 받을 연금을 지금부터 가입해 주시는 거, 네, 일시불로 가입하는 거, 뭐, 해당하는 상품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0세부터 가입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일단, 신생아가 1,000만 원 연금을 가입하려면 증여부터 해야 되는 거죠. 증여부터. 물론 2,000만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증여 신고하시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아니고 0세 애가 무슨 연금을 가입해요. 그죠? 신생아인 경우에는 그냥 우량 주식 사주세요. 우량 주식 사주시고 그걸로 불려서 나중에 지 인생 설계 잘하고, 그리고 연금은 20, 30대 직장생활 시작한 이후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너무 미리부터 해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에게 미리부터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해요.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진영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개인연금만 있으면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 네, 공무원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연금저축, 연금, 펀드 다 좋습니다.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과세연금도 필요하고요. 뭐, 공무원연금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공무원연금 또 적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점점점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게 필수적이죠. 나는 동그라미님, 연금보험 최소 금액으로 넣고 있다가 여유가 생기면 추납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가입하실 수 있고요. 추가 납입은 내가 낸 금액의 2배까지. 내가 월 10만 원씩 내고 있다. 그럼 매달 20만 원씩 추가 납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연금 상품들이 납입 기간 중에만 추납이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선이님, 공무원 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개혁해야죠. 이제 뭐.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너무 후하게 돼 있으니까요. 연수병님, IRP 매년 1,800만 원 납입하고 계시네요. 세금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매년 1,200만 원만 출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IRP나 연금 계좌는 매년 1,200만 원 이하로 인출하시게 되면 5.5% 원천징수가 끝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IRP에 매년 1,800씩 납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IRP에 1,800을 넣어도 그 중에서 연간 세금 혜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는 거고, 초과한 900만 원은 세액공제 못 받는 거예요. 걔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돈입니다. 걔는 세금 환급받지 못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내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이니까. 그래서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이 연간 1,2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원금, 혜택 받은 거 900만 원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그걸 합쳐서 쌓인 금액에서 연간 1,200만 원 인출할 때 초과 과세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초과로 낸 9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1,200만 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시불로 다 찾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물권님 반갑습니다. 황빵빵님, 최저연금보험을 20대 아들이 가입하려는데요. 보험사 파산 부도나면 보장받지 못하나요? 하셨는데, 네, 오늘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해가지고 다 못 돌려받게 생겼는데 또 갑자기 연준에서 다 보장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위기가 끝났죠, 사실. 자, 이런 거 보면 실제로 뭐 파산하고 부도나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장연금들은 전부 다 변액연금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 형태라는 건 뭐냐면 이 금융회사, 이 보험사가 부도나는 것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사가 부도가 나면 쌓여있는 적립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험사가 부도가 나서 나중에 인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연금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연금으로 줄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하지만 쌓여있는 금액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5천만 원까지만 못 돌려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5천만 원 초과돼서 5억, 50억이라 하더라도 현재 쌓여있는 적립액, 손실이면 손실, 수익이면 수익, 그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이라서 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외부에 위탁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가 망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자, 나무님, 주택연금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집에 살면서 돈 받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집에 살고 있다는 주거 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제카님, 변액연금인데 4.5567 연금 최저보증 해준다는 것 같은데 변액연금인데도 확정으로 꼭 주는 거 맞나요? 라고 걱정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최저보증연금들은 상품의 구조는 전부 변액연금, 투자하는 상품이죠. 자, 그런데 연금액은 최저보증됩니다. 되게 신기하시죠? 변액연금인데, 변액연금은 수익이 나면 수익을 주고 손실이 나면 손실을 가져가는 것이 변액연금인 줄 알았는데, 얘는 어떻게 최저보증을 해주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해지하실 때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받는다는 조건하에서는 최저보증, 5%, 6%, 7%를 보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구조는 상품의 기본적인 특징은 변액이지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수익을 내서 손실을 가지고 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페널티를 가지고 높은 수익의 연금을 드리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는 이 수익을 확정으로 보증하는 것이고요. 최저 보증. 그 다음에 연금 받지 않고 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더 큰 페널티가 가게 됩니다. 네, 오페시님 감사합니다. 김하나님,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개인연금 신탁 누적 수익률은 20%인데 당해 수익률은 0.93%입니다. 금액이 1억 넘는데 추가로 계속 납입해도 될까요? 현재 51세, 65세까지 계속 불입 희망하는데 이금자고 5천원 초과해서 걱정입니다. 뱅크런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까 걱정하시는데. 자, 오늘 또 그런 일 있어가지고 걱정되시죠? 자, 그런데 뭐, 크게 우리나라 보험사들이나 은행사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16위 되는 굉장히 낮은 그레이드의 은행이었고, 그 다음에 그쪽 은행들이 대부분 다 좀 이렇게, 투자성이 높은 자금들을 유치하거나 또 대출하거나 이런 것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돈을, 은행이라는 곳이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이제 성패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고금리 대출,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곳에 대출을 많이 해줬을 경우에 대출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금 신탁 은행에서 판매하신 것인데, 연금 신탁 상품은 사실 기본 자체적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은 판매 중지가 돼서 실제 운영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금 신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 납입하시는 것보다는 개인 연금 신탁을 개인 연금 펀드로 옮기셔서 거기서 채권이나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직님, 개인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받기 어렵나요? 네, 개인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받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금 간에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고 기초연금도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연금은 개인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고민하시는데 기초연금 받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준다 안 준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소득 자산에 연금도 들어있고 주식도 들어있고 현금도 들어있고 부동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개인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개인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면 개인연금을 안 하고 주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주식한 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나는 개인연금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했어. 대신 부동산을 했어. 그럼 부동산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무슨 형태로 갖고 있었든 내 자산이라든가 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은 탈락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연금이기 때문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다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월 45만 원 이상만 받아도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액된다는 사실이죠. 주문꾼님 감기 걸렸습니다. 네네. 제가 약간 목이 좀 그렇죠? 네,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정직님 연금저축도 기초연금과 상관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초연금 받는 것에는 내가 있는 소득, 재산, 연금, 주식, 부동산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침의 노래님 저번에 올리신 영상 보니까 국민연금 넣지 말고 연금보험을 넣으라고 하신 건데요. 네. 국민연금 넣지 말고 연금보험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점점 가성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까지는 사실 경쟁이 안 됐던 개인 연금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일정한 연령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국민연금이 유리하지만 젊을 때로 가면 갈수록 사실 국민연금 넣는 것보다 개인연금 넣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국민연금이 무조건적인 대안이 아니라 어쨌든 뭐 유리지갑이신 그 샐러리맨들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가입 한다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기본으로만 하되 나머지는 개인연금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백도님 반갑습니다. 송창섭님, 형님, 네. 국민연금 믿습니다. 저랑 와이프랑 정년 10년 남았는데 현재 기준 둘이 합치면 310만원. 어휴, 크시네요. 그래도 좀 낫다는 생각이 위안이 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있어서 한시름 놓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드라이브 걸어봅니다.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잘 준비하셔서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만드시면 노후는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구정희님, 최저연금보험 납입기간 변경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납입기간 변경 안 됩니다. 납입기간. 10년을 20년 10년 줄이실 수 없고요. 10년, 20년 늘리실 수 없습니다. 이 납입기간 변경이 가능한 회사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적으로 납입기간이 좀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런 회사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조건들은 납입이 변경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주라떼님, 개인연금 수령하는 도중에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도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 얼마든지 가능하죠. 국민연금을 내가 5년 동안 땡겨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먼저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해요, 소득이. 소득이 없는데 개인연금을 내가 받고 있다. 얘는 소득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려면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할 수 없는데 그 소득은 세 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요 세 가지, 다시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일정 월 한 260에서 28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조기 수령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개인연금,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카리스마님 반갑습니다. 만 44세 직장인이시네요. 그죠? 조물권님 64년생 조기연금 수령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82세 이전에 돌아가실 거면 조기 수령하시고요. 82세 이후까지 사실 거면 무조건 늦춰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당장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찍 받으셔야 되겠지만 사실 일찍 받으신 분들에게는 1년에 6%씩 팍팍팍 깎아버리고 1년 늦춰 받으신 분들에게는 1년에 7.2%씩 팍팍팍 늘려드리는 구조.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서 더 늦게 받을 수 있는 부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더 큰 높은 수익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해서 일찍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1년에 6%씩 팍팍팍 깎아버리는 구조. 이게 조기수령이고 연기연금이라는 거죠. 사실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와 연기연금제도는 제가 보기에 아주 나쁜 제도다.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제도다. 그죠? 돈이 없어서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후려쳐버리고 5년 일찍 받아버리면 30%를 후려쳐서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 5년 일찍 받아버리면 70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70만 원씩. 그죠? 대신에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 연휴가 있어가지고 5년 늦춰버리면 136만 원씩 평생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5년 일찍 땡겨받은 사람과 5년 늦춰받은 사람이 70과 136 더블 차이가 나요. 더블 차이가. 그러면 처음에 먼저 받으니까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늦게 시작하지만 이 따라오기 때문에 82세가 되면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크로스가. 그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늦게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올려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연금 제도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국민연금 개혁할 때 좀 개혁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늦게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올려주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7.2%씩 팍팍팍 1년에 올려주고 좀 어려워가지고 빨리 받는 사람들에게는 막 6%씩 팍팍팍 깎아버리고 이게 요즘 그죠? 예, 수익이 금리가 얼만데 이렇게 막 깎아버리면 너무 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박사님 최저연금 보험도 혹시 추가 납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최저연금 보험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 기간 중에 내가 납입한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나는 동그라미님 연금보험을 넣었다가 약관대출 당연히 가능하죠. 약관대출 안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피터스님 좀 늦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용선이님 주택 상가로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들어와도 국민연금 받는데 제한은 없겠죠? 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받는데 제한 있습니다.
네, 임대소득 있으신 거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월 한 280만 원 이상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 감액됩니다. 감액. 월세 500 정도시면 거의 한 20, 30% 이상 감액되실 거예요. 자, 근데 언제? 내가 연금 받으실, 지금 용선이님 49세시잖아요. 그러면 연금 정상 개시연령이 65세시거든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은 감액됩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받을 연금이 100인데, 임대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100만 원 다 못 받고 한 60만 원, 7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70세 이후 5년이 지나면 그때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감액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5년을 버티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국민연금 연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받아. 그러면 70세부터 받으시면 되고 어차피 연기했으니까 금액은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70세 때 받으시게 되면 그때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자, 이래서 용선이님에게는 연기연금 하는 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월세도 있고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오히려 더 득을 드리는 이런 제도가 연기연금 제도예요, 사실. 그죠? 용선이님은 좋으시지만 이걸 듣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죠? 아니, 저분은 상가도 있고 월세도 있고 월세 500만 원 받으시는데 국민연금 또 늘려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이런 허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홍기성님, 44년생 아버지 D사에서 일시납연금 가입 가능한 걸로 아는데 지금도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D사에서 일시납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44년생이시니까 이제 79세시니까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85세 이전에 연금 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거치 기간이 길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입은 가능하나 연금 수령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시니까 아버님이 진짜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목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꾸준하게 연금 소득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가입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금은 좀 일찍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정규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부터 개인연금저축 펀드 가입하셨네요. 연금 탈 때 4%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4% 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실상 이 4%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목돈이 1억 있다, 1억. 그러면 1년에 4%, 400만 원씩 뺐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씩 예를 들면 한 20년, 25년 뺐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뺐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1년에 400만 원씩 뺐을 텐데 만약에 1년에 400만 원씩 수익이 난다. 그러면 4%씩 수익이 난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4% 수익 나서 400 빼쓰고 또 1억을 4% 수익 나서 또 400 빼쓰고 자 그러면 4%씩만 쭉 뺐을 수 있고 수익이 난다면 결국은 원금은 보존되고 내가 그 수익으로 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 사실상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작년에 예를 들면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4%씩 뺐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일단 1억을 넣어놓고 4%를 뺐었어요. 그럼 통장에 9,600이 돼 있잖아요. 1억을 넣었는데 400을 뺐으니까 통장에 9,600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년 후에 9,600이 다시 4%가 수익이 나가지고 딱 1억이 돼가지고 내가 분명히 작년에 400 뺐었는데 통장에 아직도 1억 있네? 이렇게 하는 게 4% 룰이거든요? 이제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내가 400을 뺐었어. 9,600. 근데 웬걸 1년 지나가지고 주가가 20% 폭락해버려가지고 9,600이 8,000이 돼버렸네? 그죠? 이거 어떻게 또 4% 뺏으려고 보니까 이제는 뭐야? 옛날엔 1억에 4% 했으니까 400이지만 지금은 8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 8천만 원에 4%니까 320만 원밖에 못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팍팍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는 계속돼가지고 더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올해는 한 600 뺐어야 됐다. 600을 뺐었더니 8천이 그냥 7,400으로 깎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7,400이 다시 1억이 되려면 얼마 걸려, 이제? 26%, 30% 수익이 나야 돼, 30%. 점점점 이렇게 한번 걸리면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매년 4% 수익이 나고 4% 수익만 뺐을 수 있으면 원금은 보존된 상태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해버리면 사실상 이런 룰들은 그냥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꼭 하셔서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용재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중이고 직장을 구해서 월급 받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연 1,200만 원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시죠? 네,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하시는 건데 국민연금은 연 1,200만 원 상관없고요.
직장을 구해서 월급 받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도 상관없고요. 네, 연 120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연 1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사적 연금, 아까 연금 계좌죠. 연금 계좌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 이상 빼지 말란 얘기지. 내가 소득이 1억 2천 있건 10억이 있건 국민연금을 많이 받건 일찍 받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상관없고요. 만약에 조기 수용 중인데 월급 받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을 구해가지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현재 기준으로 한 280만 원, 월 280만 원 이상, 연간 1200이 아니고 월 280만 원 이상이시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인 거 중단됩니다. 중단. 근데 만약에 얘기하지 않으시고 조기 수령을 근로소득이 있는데 조기 수령 계속 받았어요. 나중에 이 소득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기 수령 중단하고요. 기존에 받아가신 건 전부 환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뭐 1200 관계없이 월 2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가지고 조기 수령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동그라미님 국민연금이 4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이 현재 기준으로 약 46만 원인가 그 금액 이상을 받으시게 되면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의 대상이 되셨는데 그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 분들을 보니까 국민연금이 45만 원 이상이 있어.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게 됩니다. 감액.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건 아니고 감액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45만 원 이내로 받고 계신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상 받고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님,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없습니다. 네. 공무원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국민연 60세가 안 되셨거나, 그죠? 네, 60세가 안 되셨거나, 공무원연금 수급자, 받고 계신 분은 가입할 수 있어요. 단,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의 가입 경력이,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수십 년 전에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정문서님, 나이 50 후반인데 지금은 연금이 늦었는데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50 후반이 왜 늦었습니까? 50 후반에 준비하셔가지고 10년, 15년 후인 70세부터 연금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60은 청춘입니다. 청춘. 아시겠죠? 뭐 50 후반이 늦은 나이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50이 왜 늦었습니까? 50이. 아직도 살아야 될 날이 40년이 더 남았는데 40년. 자,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진시황. 그렇게 장수를 희망했던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진시황이 49세에 죽었어요. 49세에. 이해되시겠죠? 자, 평균 수명 50세 시대에는 50대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야. 그럼 우리, 정미서님, 50 후반이시면 앞으로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생각하면은 10살에 10살. 내가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돼. 근데 10살짜리 애가, 내가 이제 늦었는데 내 인생은 다 끝났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10살짜리, 어린 나이의 젊은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럼 이미 인생은 간 거야, 간 거. 그럼 40년 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지금 다시 내 인생을 설계하겠다는 생각으로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배우자, 새로운 걸 익히자, 그리고 새로운 40년 동안 내가 소득을 벌어들이고 내가 40년간 뭔가를 보람있게 할 일을 찾으셔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연금도 준비하시는 거고요. 네, 아침에 노래님 감사합니다. 자, 네, 그쵸? 숨님, 공무원연금도 조기 수령하게 되면 후려쳐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죠? 이명숙님, 저는 65세인데 오늘 국민연금 재신청했어요. 다음 달부터 21만원 나온대요. 라는데, 네, 그쵸. 국민연금 이제 나오시겠네. 축하드립니다. 잘 받아서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한 건지는 뭐 아니라 국민연금 이제 나올 나이가 되면 받으셔야죠. 자, 그런데, 65세이시니까 지금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58년생이신데, 네, 그죠? 네. 조금 더 58년생이시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 62세부터 가능한 거고, 67세까지 연기 가능하니까 조금 더 연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지금 많이 연기하셨으니까 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바다님, 공무원은 연금 몇 년 근무하면 받나요? 공무원 연금 줄었다는데 얼마나 받을까요? 공무원도 옛날엔 20년 이하 받았는데 요즘은 10년만 근속하시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얼마 되진 않겠죠.
공무원연금 얼마나 줄었는지는 공식이 복잡해서 좀 판단하기 그런데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예전에 개혁 전에는 100을 받았다면 연금 개혁 이후에는 공무원연금도 한 70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50까지 줄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한 3, 40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막 공무원하고 국민연금 갭이 줄어들겠죠. 봉봉님, 공무원 행정공제와 연금저축 비율은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둘 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목적 받으시는 거고, 행정공제는 또 그런 건 아니니까, 행정공제에 쭉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공제는 사실상 일반 상품보다 수익이 좀 높은 부분도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공제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행정공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퇴직하는 시점까지 쭉 쌓으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은 따지는 건 아니고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거니까 늘만큼 넣으시고 나머지는 행정공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선이님, 그래서 지금 진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그죠? 네, 그죠? 네. 조금 어렵게 사시면 연금 먼저 받으시고 아니면 좀 더 이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도님, 연금 받다가 연기할 수 있나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받다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지금 중지했다가 내가 1년 받았어요. 내가 지금부터 안 받겠다 다시 4년 연기달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근종님,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월 200만원 수령 시 첫 수령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하셨는데, 자, 국민연금 수령 시에 월 200만원 수령하신 경우에 첫 수령월에는 이제 연금 소득세를 띄고 나오겠죠. 건강보험료는 연간 수령액을 가지고, 연간 소득을 가지고 내년 11월에, 자, 올해 2023년도에 받으신 소득을 이제 내년에 신고하실 거 아닙니까? 자, 연금 소득자들은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년 2024년 5월에 신고하고 그 신고된 것이 2024년 11월에 건강보험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시게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료는 올해 연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12월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아까 기초연금 주식 있으면 못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식을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주식, 부동산, 연금, 전체적인 재산을 다 보기 때문에 주식이 얼마 있으면 못 받는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지금 월 300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300. 월 300 소득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이,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주식이 1억 있으면 이걸 4%로 오면 4%. 자, 그러면 1억에 4%면 연간 400이잖아요. 400. 자, 그러면 주식을 1억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연간 4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연간 400이면 월 3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1억 있는 사람은 월 33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받으려면 월 300만 원 소득이 이하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주식 1억 있으면 기초연금 받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서. 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이 10억 있어. 그러면 10억의 4%는 4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은 월 3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주식 10억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월 330만 원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기초연금을 300만 원, 소득이 300만 원 이하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30만 원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고 보험도 없고 진짜 현금도 아무것도 없고 주식 10억 있으면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주식은 난 2, 3억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집이 있잖아. 집값이 5억이고, 현금 또한 2억 있고, 그 다음에 보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차도 있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일단.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로 엄마님 61년생이신데요. 국민연금 10년 넣고 이미 가입 중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근로소득 360이고요. 남편 산업재해로 230만 원하고 장애연금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63세 연금 수령인데요. 남편 나오는 것 때문에 이미 계속 가입해야 되나요? 제 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현재 근로소득이 360이시면 연금, 받으실 때, 감액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 소득은 무관하고요. 내 연금만 보시면 내 연금만. 자, 그래서, 내 연금, 잘 보셔가지고, 내 소득이 360 이상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연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카리스마님,
카리스마님 반갑습니다. 44세 직장인입니다. 현재 소득공제형 연금 가입은 없는 상태고 비과세 연금보험 가입 중입니다. 여유가 생겨서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려 합니다. 월 25만원씩 납입 가능하고 성과금 나오는 달은 일시납 400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을 60세, 70세 하려고 합니다. 어떤 연금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시고 44세 직장인이시면 연금저축펀드부터 하셔야죠. 그죠? 지금 월 25만원씩 가능하시니까 연간 300 가능하시네요.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혹은 IRP 가입하셔가지고 납입하셔서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만원씩이니까 연간 300 납입이 가능하고 성과급이 나오게 되면 일시납으로 400이니까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시게 되면 300에 400까지 해서 700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900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 하지 마시고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25만원씩 곱하기 12달은 할 수 있는데 성과급이 400이 나오면 400을 연금저축 펀드에 다 넣을 수 없어요. 300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분은 IRP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IRP 가입하셔가지고 매달 25만원씩 납입하시고 연말에 400만원 추가 납입하시게 되면 700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으면 더 900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자, 900까지 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동그라미님 84년생 40살입니다. 국민연금 65세 기준으로 받는다면 월 70만원이 나오는데 아내랑 합산 150 정도 나옵니다. 추납을 해서 연금을 더 받을까요? 아니면 추납을 해서 더 받을 바에 기초연금 감액 안 되도록 추납을 하지 말까요? 하셨는데 84년생 40살이시면 추납을 해서 연금을 더 받을까요? 아니면 기초연금 감액 안 되도록? 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부터 드리는 건데 지금 40살인데 앞으로 25년 후에 받을 기초연금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25년 후에 기초연금 제도 없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기초연금 받을지 안 받을지도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걸 고민하면서 지금 국민연금을 추납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거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84년생이시면 국민연금에 그렇게 수혜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상 추납을 한다고 한들 국민연금이 더 많이 늘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민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납을 하시려면 국민연금은 추납을 하시려면 나중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다렸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납이라는 거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국민연금은 내가 지금 한 달에 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추납이라는 게 내가 더 내고 싶다고 더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무슨 뭐 소득의 18% 20% 더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추납이란 과거에 내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건너뛴 기간,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내는 것이지 내가 꾸준히 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내가 더 내고 싶어서 지금 내는 금액에 더 내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이 추가 납입 개념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추납이 추가 납입이 아니라 추후 납부야. 추후 납부. 무슨 얘기냐?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내는 것이지 지금 내는 것에다가 추가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납을 만약에 가능하신다면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셔도 된다. 지금 천천히 시간을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님 종신보험 재산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종신보험도 기초연금 받을 때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이 재산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지신 금액, 모든 내가 보유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결국은 기초연금의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주님 감사합니다. 대전막걸리님, 소득이 있으면 조기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조기 신청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뭐 50만원, 100만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딱 기준이 있어요. A값 기준이라고. 지금 한 280만원인데 그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되고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비안님, 비과세 저축보험 10년 만기 후 연금으로 전환했는데 연금 소득으로 잡히나요? 저축보험을 가입하도 연금으로 전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연금 소득이 아니고 비과세로 하신 다음에 비과세 그대로 해서 연금을 전환하신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잡힌다 하더라도 이 비과세 저축보험에 발생한 소득은 이자 소득이지 연금 소득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잡히면 이자 소득으로 잡힐 것이고 그런데 비과세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을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면 세금 없고 건강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로 받는 연금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소득에는 잡힙니다. 아시겠죠? 네. 네, 기초연금에 연금 소득으로 잡힐 겁니다. 네.
기초연금의 용어가 세법상의 연금소득과 기초연금에서 얘기하는 연금소득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자, 유영란님, 박사님 60세고요. 평생 일 안 하고 한 달 생활비 얼마 5% 잡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한 달 생활비, 최소한에 뭐 한 달에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는 200에서 250은 있어야지 뭐 목에 풀칠을 할 것이고, 좀 여유있게 사시려면 한 달에 500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고정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2, 300 가지고도 부족하시죠. 네. 반도님, 종신보험도 상속세가 있나요? 당연하죠. 종신보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내가 죽었을 때 내 명의로 있다가 자녀 혹은 배우자, 유족에게 물려주는 모든 자산에 전부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특히 보험 설계사 중에 일부가 뭐 종신보험은 비과세니까 상속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비과세라는 의미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 내가 예를 들면 낸 돈이 3천인데 받는 돈이 5천이야. 그러면 그 차액 2천에 대해서 이자 소득인데 요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 비과세라는 의미고, 근데 그 5천 받았는데 그 5천이 상속이 됐어. 그러면 물려져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다른 항목입니다. 이자 소득세와 상속세는 다른 항목입니다. 얘는 비과세를 해줘도 얘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으로 물려주는 사망보험금 전부 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신보험으로 10억 물려주면 10억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종신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를 아버지가 가입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물려지는 거니까 당연히 상속 재산이 포함되고 상속세 내셔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분 중에서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로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들이 계약자, 아빠가 피보험자, 아들이 수익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누구야? 계약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아들 죽었어 안 죽었어? 아들은 안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이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억이 누구한테가? 수익자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수익자가 아들이야. 돈을 누가 냈어? 아들이 냈잖아요. 아들이 내고 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고 아들한테 갔어. 그럼 상속이 발생하지. 근데 아들이 내고 아들이 받았고 아버지는 몸뚱아리만 빌려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상속세 발생 여부는 계약자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신보험도 기본적으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HDD님, 연금보험을 한 사람이 50만원 드는 것과 와이프와 나눠서 25만원씩 납부하는 건 어느 것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당연히, 내 연금은 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 가입할 것 중에서 나와 배우자가 각각 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눠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다만, 순수하게 금액적으로만 보자면, 남자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연금액이 좀 높습니다. 여자 이름은 연금액이 좀 낮습니다. 왜? 여자는 오래 살기 때문이고 남자는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남자는 빨리 돌아가시니까 한 번 받는 금액이 큰 거고, 여자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길게 나눠줘야 되니까 한 번 받는 금액이 적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금액 차이는 대략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자가 100만원 받을 수 있다면 여자는 9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좀 많이 받으려면 남자 이름으로 하면 좋겠지만, 남자 이름으로 많이 받다가 남자가 돌아가셨어. 그럼 끝이잖아, 끝. 그럼 여기 어떻게 살라고, 여기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도 연금, 각자 준비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숫자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연금을 하면서 숫자 계산기 두들기시는 분 계신데, 계산기 두들긴다고 해서, 내가 언제 죽을 줄 알면 계산기 두들겨야지. 그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가 자꾸 계산기 두들기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래 사실 것 같다는 가정하에서 연금을 두시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실 거 생각하시면 종신보험 가입하시고 죽을 사망보험. 그렇지 않은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종신보험 가입하라 그러면 나는 무슨 오래 살 건데 무슨 죽는 보험을 들어?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그러면 나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연금보험을 들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네. 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고민해보시면서 가입하시는 거고, 연금보험 가입하실 때는 내가 진짜 오래 살면 어떡할까를 고민하면서 가입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성아님 71년생 여성이신데요. 박사님 강의 듣고 추납 64개월 했고 50개월 남겨놨는데 언제 납부하면 좋을까요? 추납.
네, 추납 뭐 미리 하신 거 좋고요. 아직 50개월 남겨놓았으니까 119개월 미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천히 하십시오.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힘원님, 힘일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받으실 분들에게는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30, 40대 나이가 젊어질수록 점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생님 직장인이고 이번 3월이 만 55세입니다. IRP 통장에 소액이 저축되어 있는데 찾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IRP 통장에 55세 이후면 인출이 가능하죠. 인출. 근데 인출 왜 하세요? 직장인이고 소득이 있으신데 IRP 통장에 계속 넣으시면서 세액공제를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IRP 통장에서 충분히 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리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연금 퇴직한 이후에 그때 가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찾을 수 있다고 미리 찾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죠? 네. 나중에 가면 그때 가서 내가 찾지 말고 좀 더 불릴 걸 후회하실 거니까요. 물론 찾아가지고 내가 딴 거로 불리면 되지라고 하셨는데 찾아가지고 딴 거로 불린다고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IRP 내에서도 펀드 투자, 채권 투자 다 가능하니까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시제님, 보험사 부도시 납입금이 아닌 해지연금 정도만 돌려받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보험사가 부도하는 경우에는 쌓여있는 적립금을 돌려받는데 그 적립금이 해지연금 기준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뉴님, 개인연금 추가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70만원 연금 가입 중인데 1년 이후에 비과세 혜택 한도인 150만원 납부하면서 1년 전에 추가 납부하지 못했던 금액을 하고자 한다면 월보험료로 200 정도가 된다면 비과세 혜택이 안 되나요? 네. 자, 매달 70만원씩 나입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1년 이후에 하시든 뭐 1년 전에 하시든 관계없이 미리 과거에 못했던 금액을 미리 나중에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를 하시든 상관없는데 그것이 연간 1,8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월 70만 원 정도 하시니까 매월 70만 원이니까 1년이면 840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840 내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40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1,80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1,800에서 840 빼면 960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올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내가 과거 걸 하건 올해 걸 하건 관계없이 960을 넘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960을 넘어가게 되면 연간 1,800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과세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몇 년 있다가 과거에 앉는 거 한번 쫙 추가 납입해야지 라고 하시는 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했다가 연간 금액이 1,800이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힘원님 30대입니다. 저축연금펀드 계좌 남는 금액 계속 넣는 거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연금펀드가 세액공제가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00만원 이내에서는 납입하셔가지고 세액공제 환급 받으시는 게 좋겠죠.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600만원 초과하는 것은 굳이 뭐 연금 계좌에 하실 필요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딴 데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펀드에 사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도가 연간 60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 펀드는 그 이상을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좀 더 하실 게 있으면 IRP에다가 300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저는 비과세 연금보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희모님 청소년뉴스 네, 진짜 연금 박사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연금 박사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연금에 대해서 직문직답 다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죠. 제가 연금만 20년 했어요. 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쓴 책, 연금 부자들 책 있습니다. 연금 부자들 책 읽어보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박사 구독, 좋아요. 오늘 좋아요를 얘기 안 했더니 지금 들으시는 분들 500명이 넘게 듣고 계신데 좋아요가 100명밖에 안 나왔네. 좋아요 눌러주고 나가세요. 좋아요 눌러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은 이 연금에 대한 보급이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대한민국이 연금에서 노후가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피 터져라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연금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금 파는 거 아니냐, 연금 홍보, 광고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으신데, 맞습니다. 연금 광고, 홍보, 판매 다 하고 있습니다. 제발 연금 좀 가입하세요, 연금. 연금 없이 여러분 노후에 가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내가,
저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거 똑같아요. 그죠? 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아, 낙하산 갖고 올 걸 후회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후 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늦기 전에 연금 준비하세요. 우리나라 노후를 보내시는 분 중에서 연금 가지신 분들은 다 행복하고 연금 없으신 분들은 다 불행하게 살더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김지정님, 유럽에서는 공적연금이 큰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적연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훌륭한 나라들이죠. 자, 제카님,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안 받고 10년 납하고 납입 후 10년 거치 후에 10년 동안 연금으로 지급받는데 건강보험료 합산 안 되나요? 지금은 합산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과세는 건강보험료 원래 합산이 안 되고요.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합산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바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홍영수님 61세 자영업자시고요. 정재근님 수고하셨습니다. HD님, 연금저축펀드 한도 1,800만 원이 비과세 개인보험과 같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HD님, 연금저축펀드 납입 한도 1,800, 그 다음에 개인 비과세 연금보험 1,800은 서로 다른 한도입니다. 다른 한도. 그리고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는 납입 한도가 1,800이고 그 중에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되는 것이고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월 1,800이 아니라 월 1,800억을 내도 상관없어요. 사실. 네. 납입 한도는 무제한인데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꼭 이해하시고 전혀 다른 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항목도 달라요. 연금계좌는 연금소득세고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법상 항목이 전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재근님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박줄리님 좋은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57세 직장 여성입니다. 올 3월부터 개인연금 신탁해서 매년 1,100만 원 정도 15년 수령하는데요. 6% 최저보증연금 10년 납 5년 거치로 납부할까 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연금 신탁 수익률 많이 안 나서 고생하셨죠, 그죠? 지금부터 가능하시다면 조금 연금 개시를 늦추시더라도 6% 최저보증연금 지금 중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연금 수령이 좋으니까 10년 내시고 5년 거치해서 70대 초반부터 연금 수령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비과세까지 될 거니까요, 그죠? 김명희님 2015년에 보험회사에 월 70만 원씩 납입하여 7년 정도 돼가는데 현재 일시납 1억 연금 추가로 가입 가능하죠. 네. 적립식과 일시납은 각각 별도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적립식 1,800만 원, 월 150만 원, 그 다음 일시납 1억까지 추가로 비과세 한도가 각각 가능하니까 대상이 되신 분들,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다 눌러주셨죠? 네. 도영재님,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IRP 한도 다 채우면 그 이상 금액은 비과세 연금보험 추천하시던데, 최저보증연금 5, 6, 7%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상품 비교해보시고, 1800-3624 물어보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부 다 비교 분석해드리고, 가장 좋은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 도서구입 꼭 해주시고요. 네, 연금 부자들 시중에 있습니다. 유영수님,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도 열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해주시고요. 자, 고시즈님, 네, 최저보증연금 회전금이 아주 적은데 회사 부도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또 회사가 부도된다고 해가지고 뭐 다 요즘 인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입하고 있으니까요. 허니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셀틱클로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더 10시니까 이제 다 마감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DSK님, IRP와 연금저축계좌가 같은 증권사인데 이것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금융사고 보고 되는 건가요? 연금저축계좌는 실제로 예금자 보고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안에서 펀드를 투자하시는 거나 채권형 펀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금자 보는 안 되고요. 하지만 금융사가 망한다 그래서 날리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예금자 보호의 오해와 진실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KB 킴님, 64세 은퇴할 사람인데 최저보증연금 5% 1억 들려고 하는데요. 네, 1억 들으셔서 바로 받으실 거면 안 좋고요. 1억 가입하셔가지고 한 5년, 10년 거치한 후에 연금 받으시겠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 괜찮습니다. 홍영수님, IRP 60만 원 넣고 있는데 6월달 만기가 되고 만기된 개인연금저축을 IRP 합치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연금저축 IRP에 합치시든 따로 관리시든 큰 차이는 없는데 관리를 하실 거라면 합쳐서 관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같은 상품이니까요. 그죠? 네. 김미영님, 연금보험이 연간 1,800만 원까지 비과세라면 나중에 한꺼번에 기본보험료 추가 납입까지 많이 해서 1,800만 원 넘으면 비과세 안 됩니다. 네. 연간 1,800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가 버리면 12월 30일 지나가 버리면 그 해 거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올해 1,800 안 냈으니까 내년에 1,800 해가지고 3,600 내야지 이러면 과세로 바뀝니다. 정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양혜영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10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연금 박사 신청해주시고, 연금에 대한 공부하시고, 전문가 되어가시고,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고 나가시고요. 구독도 눌러주고 나가시고요. 혹시 이 방송에서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금 박사 상담센터,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 유일의 연금 전문 상담센터, 종합연금상담센터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목소리 좀 괜찮아져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는 모든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노후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박사 영상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람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즐거운 또 한 주 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